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 안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주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지금 속초에는 어떤 문제와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현안들을 살펴보기 전에 강원도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155만) 강원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파, 정당, 지역,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오직 강원도, 오직 강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역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동부에 위치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강원도에 대해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강원도의 속초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이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켜왔습니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도시. 길을 걷다 보면 눈앞에 시원스레 펼쳐지는 갈대와 갯벌, 철새와의 환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만든 수많은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행복이었는데요.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제 도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지방 분권은 주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이양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 자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일 잘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최상의 민주주의 지방정부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해 빼어난 자연 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재가 있는 도시, 사람도 새도 쉬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석호의 도시, 휴양 관광도시 속초입니다. 속초의 현안은 크게 교통과 의료원 개발 문제로 나뉩니다. 그럼 속초의 첫 번째 현안인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기획재정부는 오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철도 사업을 2014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은 그간 강원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으로서 인천공항에서 수도권과 춘천 속초를 거쳐 대륙 철도망과 연결됨은 물론 낙후된 동해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철도망임에도 최근 2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하여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도지사, 국회의원 등 도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지난해 8월부터 순천, 속초, 대안노선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할 KDI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도는 강원 북부권 지역의 장래 경제성을 감안해 오랜 강원도민의 수건 사업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사업이라는 필요성을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에 설득하여 금년 안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시키고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등을 기본 계획 수립의 사전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천 속초간 고속전철은 기재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여야 간사 정치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전시성 사업 10건에 반영된 내년 예산 7,132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와 DMZ 생애평화공원 조성,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 재기 계획 조사, 소규모댐 건설 사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예산안 삭감 사업 10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성 사업과 토목 사업 10건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목한 전시성 사업은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소규모댐 건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 재기획 조사, 원자력 홍보, 문화 융성위원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헌정회 지원 등입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8조 원의 채권에 대한 이자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비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고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과 철도 조기 착공 실천 의지를 밝히시고 강원도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선정하셨습니다. 300만 강원도민들은 당선자님의 국정 철학과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접하고 지난 대선에서 62%의 압도적인 지지로 서원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낙후된 강원도 발전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의 중요성은 밝히신 대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원주 강릉 고속전철 건설 사업과 연결시켜서 한 지역의 2개 국책사업 동시 진행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실시 설계 기간을 포함해서 최소한 4, 5년이 필요해 실제 착공은 원주 강릉 고속전철이 준공되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님께서도 수차례 의지를 밝히신 만큼 동서 고속과 철도 조기 착공이 새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서 올해 정부 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3년 1월 24일 강원도 설악권 및 접경지역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일동 드립니다. 또 소규모댐 건설 사업은 원주천, 봉화, 신흥, 대덕댐 등 4개의 댐이 1,804억 원을 투입한 것인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임의로 생략한 불법 사업이므로 조사 및 설계 비용 26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통일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1억 원 투입이 되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며 문화부가 85억 원을 편성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일부는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건설해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617억 원으로 이미 제주도와 대전시에서 실패한 사업인데 이를 대구시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 재기획 조사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조 6,743억 원에 달하지만 예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공약 사업이란 이유로 재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자력 홍보 사업이나 문화융성위원회도
예산 낭비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상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지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예결위 등을 통해 전달하는 한편 쪽지 예산이나 봐주기 등 해묵은 관행을 시정하는 데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강원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지 이 동서고속과 철도의 어떤 타당성 검토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교통물류 기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교통물류 중개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관심사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강원도 초도 순시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설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서고속화철도는 설악권 경기 활성화, 접경지역 균형 발전, 환동해권 물류 선점 등 최소 물류 비용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철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예타조사에 이런 요인이 총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 60억 원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44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기재부 차원의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속초의 교통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현안인 의료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속초의료원 노사 교섭이 연일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강원지역본부 및 강원도청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이 직장 폐쇄를 철회한 후 지난 11일 처음 열린 노사 간 집중교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개회도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24, 25일 우리 강원도청 앞에서 저희가 집중 투쟁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교섭 대표부가 4일 전 교섭대와 마찬가지로 19개 불합리 단체 협약 조항 개선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자 요구한 것에 노조 대표부가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보건의료노조 강원지부 김영수 조직국장은 교섭 대표인 박승우 원장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의료원이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을 믿고 노사 간 의견을 좁힐 수 있다며 강원도청은 방관하지 말고 노사 간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지부는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박승우 원장 해임을 건의하며 속초의료원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속초의료원 노사 갈등에 대한 도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에 따르면 최근 이석행 중앙당 노동위원장이 최문순 도지사와 이병선 속초시장을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석행 노동위원장은 책임 당사자인 원장이 교섭에 불참하고 국민 세금을 들여 노무사 2명을 고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문순 지사 이병선 시장을 만나 노사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사, 사장 모두 현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지사는 다만 원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간섭 문제 때문에 관망하고 있을 뿐 교섭이 현재와 같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원장에게 성실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 노조 측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속초의료원 노조가 임금 문제 등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 지역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전국 회원들이 강원도의 속초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등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회원 500여 명은 25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속초의료원은 마치 직원의 임금이 많아서 경영이 어려운 것처럼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며 노사관계 파탄을 내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외래 근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등 노조와 합의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혜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5개 지방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회원 1명이 실신해 119 구조대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 2011년 기본급여 적용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 및 승급, 근무 개선 조건, 일방적 정리해고 및 명퇴, 신청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적자를 내세워 노조가 제안한 임금 6.8%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은 최문순 도지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라며 강원도는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해 경영 혁신 방안을 철회하고 의료원 설립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대기투쟁하면서 위원장이랑 사무처장님이랑 정책시장이랑 강원본부 침해하는 속초의료원 규탄한다. 속초의료원 규탄한다. 내가 같이 막 밀었거든 여기 발대고. 진정한 도지사일 겁니다. 유성 지회장님이 지금도 공공농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 폐쇄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속초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속초 고성 양양 시민 대책위가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의 시민 노동단체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속초 고성 양양 시민대책위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통해 의료원 사태 문제는 도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속초 의료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9시 직장 폐쇄를 풀고 진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가짜 정상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체 인력과 비노조원들로 정형외과 51병동만 정상 운영 중이며 내과 31병동과 재활 71병동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 속초 고성 양양 지역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은 대체 인력이 준비되는 대로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노조원들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며 특히 오랜 기간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강원도가 공공성보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 개선을 하며 속초의료원의 일방적인 운영 형태와 직장 폐쇄를 지속하는 원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들은 속초의료원장이 외무노무사 2명을 더 고용하고 19개 항의 단체 협약 계약안을 새로 교섭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불성실 교섭으로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최문순 도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수차례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로 과다 진료 없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속초의료원 사태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와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 최 지사의 오직 강원이 이런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속초의료원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가 나서 사태를 책임지고 정상화시킬 것과 박승우 원장의 사퇴, 수익성 중심이 아닌 공공성 강화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주 중에는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속초 고성 양양 시민대책위는 속초 경실련, 내일을 여는 속초 시민연대, 속초 여성인권센터,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 속초 고성 양양 사람 사는 세상, 고성 사랑연대, 미래 양양 시민연대, 민노총 속초지부, 전교조 속초 고성 양양 중초등지회, 전국 공무원 노조 속초지부, 전국 민주연합 노조 속초지부 등 12개 속초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결성했습니다.
속초의료원 노사가 임금 문제와 단체 협약 정비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 간 입장이 커 2차 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우 속초의료원 원장은 13일 노조 파업 및 현재 진행 중인 진중 교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은 당장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환자 진료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1차 파업 때와 같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속초의료원 직원 직종별 연봉이 토요일 진료까지 하는 내용으로 다른 민간병원의 1.5에서 2배에 달하는 데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1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16억 원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병원 경영 적자인 시점에서 임금 인상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며 인상 방법과 적용 시기는 경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의료원 노사는 2012년 맺은 공동실천협약서에서 2014년까지 임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2011년과 2012년은 임금을 동결하고 2013년과 2014년은 경영 개선 상황을 평가해 동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받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많지만 임금 항목 일부가 최저임금법에 접촉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금 체계를 비롯해 단체 협약 가운데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의 지난해 말 기준 경영 적자는 17억 원으로 부채는 19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정상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유동부채는 6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체불임금이 13억 원이며 이는 2011년 급여 인상 이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난 11월 병원 정상화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른 엉터리 통계 수칙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임금이 과도한 것처럼 왜곡하고 부채와 적자를 비롯한 경영상 어려움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속초의 의료원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현안인 개발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속초는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심해져 파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업 문제와 그 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둘러보시죠. 강원 속초시가 추진한 민자 유치 사업들이 파열음을 내면서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대포항을 활성화하고자 유통 패션타운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주식회사 조이디엑스와 부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이 어촌어항법상 어항부지에 들어설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속초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이디엑스 측은 유통 패션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13년 매매 계약을 하고 1차 중도금을 냈으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부지에서 유통 판매시설 입점이 문제없다던 속초시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로 인한 직원 정리 해고와 진행 중이던 사업 계약 취소 등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달 중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대포항과 청초호 등 요트마리나 사업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요트마리나 사업은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속초시와 강원도는 지난 2012년 모 업체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초호 주변 지역의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것과 사업 추진에 대한 속초시의 약속 미희행 등을 놓고 투자업체가 지역신문을 통해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 당시 속초시로부터 고도 제한에 대한 고지만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속초시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시로부터 대포항 A프런 면적 조성과 정박시설 등을 만든 일부를 모 유람선 회사에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논란 끝에 무산된 속초 대포항 내 유통패션타운 입점 문제에 대해 해당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또다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경쟁 입찰 매각 공고를 통해 대포항 개발 사업 부지 매각을 추진해온 속초시는 매각이 수차례 유찰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대형 유통패션타운 입점을 희망하는 조이디엑스라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포항에 대형 유통 패션타운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데오 거리 등 기존 시가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속초시는 패션 아울렛이 어촌 어항법과 시행령에 따른 어항 및 어촌 관광을 위한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 측의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이디엑스 측은 유통판매시설 입점이 문제없다는 속초시와 협의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설계 용역 등을 의뢰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으나 그러나 진행 중이었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상의 손실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속초시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8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속초시 지역 주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91명 중 각 대상 가구에 이번 주까지 선정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건강 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질병 일형, 사고 및 중독, 의료 이용,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실태 등입니다. 속초시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 주민 건강 수준과 건강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건강 지표를 바탕으로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사업의 수행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해 보건 사업 발전 방향성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의 현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둘러본 현안들 외에도 시 곳곳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속초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다른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팔목항입니다.